현대 사회에서는 목, 어깨가 안 아픈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깨 질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십견, 동결어깨, 프로즌 숄더라고도 하죠. 어깨가 꽁꽁 굳어 있어서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는 질환들, 혹은 팔뼈를 들고 내릴 때 어깨에 찝힘이 발생하면서 불편함을 겪는 충돌, 증후군, 혹은 어깨가 굉장히 불안하고 팔뼈가 빠질 것 같은 그런 습관성 탈구 등등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한 50대쯤 되면은 어깨에 불편함이 생겨서 이름을 50견이라고 지었지만, 요즘은 10견, 20견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어깨가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참다 못해 병원에 내원합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DNA 주사, 영양 주사, 소염 주사, 공간을 확장하는 주사 등등 굉장히 많은 인젝트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결과를 해결했기 때문에 당장은 좀 편해질 수 있으나,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시 아파오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과 이 운동과 함께 병행하셔야지만 좀 더 효과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깨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이 어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회전근개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극상근, 그 밑으로는 극하근과 소원근, 그리고 앞쪽에는 견갑하근,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4가지 회전근개 중에서 이 견갑하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갑하근은 견갑골에서 가장 크고 질긴 근육이며 이 회전근개 중에서 유일하게 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큰 근육들은 이 움직임, 가동성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뼈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심부 근육들은 이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안정성을 담당하는 견갑하근의 주요 작용 기전은 이 상완골, 이 팔뼈의 내외전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견갑 상완 관절의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더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윤활 관절의 회전 운동을 할 때 이 팔뼈가 어깨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축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관절 중심화라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견갑하근 운동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배워보기 전 이 우리 관절과 근육은 이 콘센트와 전기 플러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에 전기 플러그에 접지가 잘 되어야지만 이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관절 또한 접지가 잘 되어야지만 근육에 불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팅 자세를 너무 이렇게 굽은 자세라든지 너무 이렇게 뒤로 꺾여 있는 자세들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수직 정렬을 잘 맞춰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바르게 잘 섰다면 이런 밴드와 케이블을 통해서 운동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을 잡고 내 팔의 각도는 90도 수직, 그리고 내 팔과 케이블 또한 90도 수직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내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겨드랑이 쪽이 좀 물리는 느낌, 혹은 이 어깨가 좀 단단하게 딱 고정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잘 되었다면 이 팔뼈가 안으로 내회전이라고 하죠. 배꼽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내회전하는 동작이 최종 동작이고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회전했다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들. 자, 이렇게 동작을 15회에서 20회 정도 3세트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이렇게 올바른 세팅 값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내회전을 하게 되면 겨드랑이 안쪽 깊숙한 곳에 힘이 느껴지실 거고요. 그 힘을 좀 느끼면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축할 때는 집중을 좀 했다가 돌아갈 때는 대부분 이렇게 힘을 훅, 이렇게 휙
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돌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바른 세팅 자세에서 우리가 팔을 안으로 내회전, 배꼽 쪽으로 당기는 힘을 내회전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내회전을 해서 겨드랑이 안쪽에 깊숙한 곳에서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으면 그 힘을 좀 유지하고 마치 유치원생과 팔씨름 놀이를 해주는데 마지못해 지듯이 달려가 주셔야지 이 근육에 계속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동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견갑 하근과 같은 깊숙한 심부 근육들은 이런 무게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수행해야지만 이런 우리 몸 쪽 깊숙이 있는 심부 근육들을 타겟으로 하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무겁거나 빠른 속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심부 근육들보다는 좀 더 글로벌하고 큰 근육들이 사용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가벼운 저항으로 천천히 수행할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내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느끼려고 하면서 반복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동작을 수행해 봤는데 도저히 이 세팅 값을 지키는 힘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무리 내가 동작을 수행해도 어디 힘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관절의 접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면 근육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의자나 벽을 통해서 좀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의자에 내 날개뼈가 이 갈비뼈에 잘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탁 기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대게 되면 이 날개뼈가 이 의자나 벽에 의해서 내 갈비대에 날개뼈가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의 힘이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시스트를 받은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했더니 아까보다 좀 더 뭔가 겨드랑이 깊숙한 곳이 조금 뻐근하거나 아까보다 운동이 좀 더 잘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자, 이렇게 어시스트를 받은 채 15회에서 20회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나중에 이게 좀 적응이 되고 내가 이제 근육의 인지가 조금 생겼다면 스탠딩 자세에서 동작을 수행해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동작을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측면에서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밴드를 통해서 우리 신체 정렬을 수직 정렬로 잘 맞추기로 했었죠. 자, 그 상태에서 내 어깨와 팔꿈치는 일자로 떨어지면서 팔 각도는 수직, 그 다음 이 밴드와 내 팔도 각도가 총 수직, 이렇게 수직 정렬을 잘 맞춰 주시고요. 우리가 처음 배웠었던 어깨와 귀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어깨 뒤쪽이 물리는 느낌과 혹은 단단하게 좀 고정된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배꼽 쪽으로 내회전이라고 했죠. 배꼽 쪽으로 당기는 힘을 내회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꼽 쪽으로 당기면서 동작을 수행하시되, 또 중요한 점이 뭐라고 했었죠? 돌아갈 때 이렇게 휙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유치원생 아이들과 팔씨름 놀이를 해주듯이 마지못해 지면서 돌아갔다가 다시 배꼽 쪽으로 당겨주시고, 또 돌아갈 때는 마지못해 돌아가기로 했었죠. 이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팁으로는 이 밴드의 저항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이런 작은 심부 근육들보다는 큰 근육들이 개입이 많아진다고 했었죠.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회에서 20회 정도 3세트 하는 것을 권장드렸고요. 자, 나는 아무리 동작을 수행해도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벽이나 의자 같은 곳에서 우리 어시스트를 받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벽이나 의자에 날개뼈가 잘 부착되어 있을 수 있도록 기대서 동작을 한번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보다 뭔가 좀 운동이 더 잘 되는 느낌, 혹은 이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근육에 견갑 하근의 힘이 잘 들어온다면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견갑하근에 이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인지가 되었다면 이제 어시스트 없이 동작을 수행해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 동작을 수행하면서 이 보상작용이라고 하죠.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팅을 잘 지켜놓고 동작을 수행할 때 이 어깨가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채, 그럼 우리가 서두에서 지키기로 했던 세팅값 중에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혹은 이 팔꿈치 또한 고정되지 않은 채 앞쪽으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무분별하게 동작을 수행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무겁거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기,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세팅하기로 했던 이 어깨가 당길 때 이렇게 빠지진 않는지, 그렇지, 이렇게 빠지진 않는지, 혹은 이 팔꿈치가 고정이 잘 안 되진 않는지,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서 당기거나 뒤쪽으로 가면서 당기거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동작을 수행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이 밴드가 너무 무겁고 빠른 속도로 내가 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하면서 동작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견갑하근의 중요성과 원리, 그리고 실기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아직도 병원에 가서 주사나 약을 먹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 어깨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견갑하근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일까요? 오늘 배워본 운동으로 병원비 아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